안녕하세요. 역사 속 그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종은 문정왕후가 될 윤지임의 딸이 아닌 벌써 팔성군 윤금손의 딸을 계비로 결정하였다. 중종의 첫 번째 왕비는 연산군의 처남이었던 신승훈의 딸이라 쫓겨났다. 두 번째 계비는 후궁에서 왕비로 승격한 장경왕후 윤씨였으나 인종을 낳고는 산후병으로 죽었다. 왕비의 자리가 빈 이때 중종의 총애를 받고 있던 수기 박씨가 있었다. 장경왕후가 위급했을 당시 수기 박씨에게 인종을 부탁하기도 했었다. 이에 수기 박씨가 중전이 되고자 중종과 함께 애썼으나 왕비가 되지 못했다. 중종 10년 처녀 잔자를 받고 세종 삼가택에 사인의 처자가 뽑혔다. 중종이 어명을 내렸다. 명과학으로 하여금 처녀 사인의 팔자를 골래에서 점치게 하라. 사인은 손준, 김총, 윤지임, 윤금손의 딸이다. 문정왕후는 이들 중 윤지임의 딸이었다. 상관택 당시 15살이었다.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반정에 의해 왕이 되었다. 왕의 힘이 없었다. 반정을 일으킨 공순질의 세상이었다. 이런 경우일수록 사대부는 여식을 내놓지 않았거나 금원용이 내려진다는 소문이 돌면 서둘러 시집을 보내기도 했다. 그도 아니면 권력을 장악한 이들의 가문은 괜찮았으나 힘도 배경도 없는 이의 여식을 제멋대로 골라 청하기도 했다. 윤지임의 집안은 어머니가 정몽주의 사대손이었고 윤지임은 세조 부인인 정의왕후의 중조손이었다. 또한 윤사임은 인종을 낳고 죽은 장경왕후의 팔촌 오빠가 되었다. 어린 인종을 보살피던 대윤의 영수 윤님에게는 팔촌 형이었다. 윤님은 인종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컸다. 윤지임의 여식인 문정왕후 윤씨는 나쁘지 않은 자리였다. 더군다나 윤지임은 오래 별수를 하지 못하다가 조상의 덕으로 장원서에 보잘것없는 별제였다. 이때 윤지임도 걱정은 태산이었다. 잘하면 살아남아 가문의 영광이 될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여식이 궁지에 몰려 쫓겨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다. 답답한 심정에 그는 점을 보러 갔다. 삼각택에 올랐건만 여식은 지금 병 중이었다. 어쩌면 마음의 병이었다. 중전의 자리 살아남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여식이 왕자를 탄생시킨다면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지금의 중전의 자리였다. 그러나 부원권의 자리거늘 제 오라비와 동생의 별수끼리 트이는 일이거늘 인간이 모두 그렇듯 윤지임도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다. 이른 새벽이건만 점집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윤지임이 의아해하여 대문을 넘었다. 하인 하나가 윤지임을 위아래 훑어보더니 혼자 안으로 들었다. 오늘 귀한 손님이 맨 먼저 오신다고 하더만 어떤 양반이 겨우 종 한 명만 데리고 왔습니다. 점쟁이가 피식 웃었다. 내 뭐라 하였더냐. 금일 귀한 손님이 맨 먼저 오시겠다 하였다. 그분이 바로 기인이니라. 냉큼 안으로 모시어라. 하인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든 윤지임이 방 안을 둘러보았다. 향냄새와 화려한 색감이 순간 윤지임을 압도했다. 점쟁이가 공손히 말했다. 귀한 걸음하셨는데 어서 앉으시지요. 윤지임이 종이 하나를 꺼냈다. 이 사주의 주인이 병이 매우 유독하여 왔노라. 낫겠는가. 점쟁이가 자리에 일어나더니 윤지임을 향해 대뜸 절을 해댔다. 이 사주는 앞으로 공모가 될 수 있으며 대감께서도 급기하신 운명인데 무슨 벼슬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윤지임이 헛기침해대며 말했다. 그리 싫지는 않았다. 나는 고작 별자직에 있는 사람이거늘 부원군이라니 말을 삼가하시게. 저를 믿으십시오. 나리는 마땅히 국구가 될 운명이십니다. 윤지임이 집으로 달렸다. 팔자가 그러다는데 더 이상 버틸 수도 없었다. 별당으로 달려가 여식을 만났다. 어쩔 수 없는 팔자인가 봅니다. 마마의 길을 가시옵소서. 윤지임이 문정왕후에게 예를 갖추었다. 윤지임을 따라 들어온 윤형훈과 윤은료도 신이 나서 입을 떠벌렸다. 허면 우리가 이제 왕실과 사돈이 되는 것입니까? 중전마마 덕분에 우리 집안이 피게 생겼사옵니다. 감축드립니다. 그럼에도 문정왕의 표정은 좋지 못했다. 저도 아녀자였다.
중종이 윤금손의 여식을 마음에 두었다는 소문이 이미 파다했다. 그리해서 더욱 그 자리가 싫었다. 문정왕후는 중종 12년 3월 15일 왕비로 결정되고 몇 달에 왕비의 수업을 받았다. 그해 7월 22일 밤 3경 새 중전을 방교했다. 중종의 의사보다는 대비와 왕대비의 뜻이 매우 컸다. 문정왕후 윤씨는 전쟁터에 맨몸으로 던져졌다. 어차피 일이 된 운명, 문정왕후는 속으로 다짐했다. 결코 누군가에 의해 밀려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갓 입고란 문정왕후가 매달릴 곳이라고는 어린 인종밖에 없었다. 그녀는 인종을 잘 보살피는 것이 자신의 입지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다. 윤지임은 말단직에서 한순간 부원군이 되었다. 문정왕후의 오라비인 윤원영은 인종이 즉위하자 감히 그 간악한 꾀를 부리지 못하여 일찍이 절에 불공을 올려 임금의 수명이 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전하, 대군께서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어린 대군께서 무얼 하신다고 감히 세자 자리를 탐하겠사옵니까? 신처럼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두렵사옵니다. 문정왕후가 중종 앞에서 흐느꼈다. 그 옆으로 어린 명종도 함께했다. 1517년 왕비가 된 문정왕후는 4년이 지나 첫 딸인 은혜공주를 낳았다. 그로부터 1년 뒤 두 번째 딸 효순공주를, 8년 후에는 셋째 딸인 정영공주를 낳았다. 네 번째 인순공주는 일찍 죽었다. 그렇게 내리 딸만 생산하던 문정왕후는 그녀의 나이 33세 아들 명종을 낳았다. 세자인 인종의 나이는 19살이었다. 중종이 명종을 무릎에 앉히며 물었다. 중전,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오? 네가 감히 그런 요망한 소리를 한단 말이오. 저작거리에도 모르는 이가 없다고 하옵니다. 어찌 이 어린 대군께서 세자의 자리를, 어찌 감히. 이는 분명 모함입니다. 세자께서 장성하여 자리도 굳건히 버티고 계시온데 어찌하여 어린 대군을 모함하려는 것인지 소첩은 싫사옵니다. 중전의 자리도 싫사옵니다. 전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이옵니다. 신첩이 세자 저하를 어찌 품었는지요. 암암리에 들리는 소문을 중종도 알고 있었다. 인종을 지키기 위해 유님의 짓거리라고 해도 당장 중종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다. 지금 세자는 인종이었다. 중종이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도 반정으로 왕위를 올랐다. 왕권은 그저 약하기만 했다. 세력은 그 누구 편도 아니었다. 오직 당장 세력을 지닌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 문정왕후도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을 낳았지만 대놓고 기뻐할 수가 없었다.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았으니 인종을 지키던 유님의 견제를 피할 길이 없게 되었다. 지금 골은 인종을 지지하는 유님을 중심으로 한 대윤과 명종과 문정왕후의 외척인 소윤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었다. 대윤에게는 명종이, 소윤에게는 인종이 천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문정왕후가 명종을 유모에게 맡기고 중궁전을 들었다. 오라비인 윤원로와 남동생인 윤원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정왕후를 맞았다. 윤원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전하를 어찌 잘 구슬려 보셨습니까? 구실리께 무엇이 있겠습니까? 진실을 아는 것을요. 그 진실을 진실로 만들 리가 누구옵니까? 이 오라비의 공을 잊으시면 아니 되십니다. 중전마마. 윤현로가 능글맞게 웃었다. 이들은 밖에서 세자를 바꾸기 위해 물밑 작업에 한창이었고 안으로는 대윤이 대군인 명종을 제거하려 한다는 소문을 흘려댔다. 문정왕후가 윤현로를 보며 물었다. 요즘도 불공을 들이시는 것입니까? 필히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군마마를 위해서라면 죽음인들 두렵겠사옵니까? 윤현로와 윤현영은 절에 불공을 들인다는 핑계로 인종의 수명을 길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다. 심지어 윤온영은 깊은 밤 남산에 손수 향을 피우고 앉아서는 차마 들을 수 없는 흉악한 말들로 저주를 퍼부어댔다. 고래는 나무로 만든 인형에 요망한 방수를 하여 묻기까지 했다. 중종 38년 1월 7일 인종의 거처에 불이 났다. 명종이 9살이 되던 해였다. 누가 보아도 인종을 해하라는 것이었다. 끝내 범인은 잡지 못했어도 잡히는 곳은 하나였다. 바로 문정왕후의 외척 중인 누군가였다.
중종이 죽고 인종이 보위를 이어받았다. 대유는 그나마 안도했다. 그러나 인종은 후사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문정왕후는 문안을 온 인종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내질렀다. 나와 대군을 언제 죽일 것이오? 어마마마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죽인다니요. 제 와우와 어마마마를 어찌 죽인단 말씀입니까? 네, 모를 줄 아시오. 대군께서 전하의 전정에 걸림돌이 될까 대윤과 함께 수작을 부리고 있음을 내 정녕 모를 것이라 생각하셨소. 억지였다. 인종은 한마디 답도 할 수 없었다. 물러가시오. 썩 물러가시오. 내 전하를 어찌 키웠습니까? 바람이 불면 넘어질세라. 그리 애주중지 키웠습니다. 한데 어린 대군과 어미를 이리 죽이실 것입니까? 물러가세요. 물러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인종이 대비전을 나섰다. 인종은 대비전 마당에 엎드려 대를 고했다. 볕이 매우 따가웠다. 내건들이 말렸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오랜 시간을 인종이 위로하고 또 위로하자 문정왕후의 하가 조금은 수그러졌다. 하지만 매양 윤오능과 윤올로가 유언비어를 조작해 문정왕후에게 아뢰었고 그럴수록 문정왕후는 인종을 괴롭혔다. 시른시른 병을 앓던 인종은 보위에 오른 지 9개월도 지나지 않아 생을 마감했다. 때는 무더운 7월이었고 그때 나이는 31였다. 죽기 전까지도 인종은 문정왕후에게 문안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인종이 죽기 며칠 전인 6월 27일에 경회류에 벼락이 떨어졌다. 인종은 병중임에도 내관을 시켜 문정왕후에게 안부를 전했다. 세상이 바뀌었다. 후사가 없었던 인종을 대신해 12세인 명종이 왕이 되었다. 문정왕후의 수렵전정은 당연시 되었다. 대신들은 줄을 갈아타기 시작했다. 인종을 지시했던 대유는 꺼져갔고 명종을 지시했던 소윤의 날개가 도친격이었다. 이때 이기가 문정왕후에게 잘 보일 계략으로 인종의 초상에 대해 아뢰었다. 인종은 1년을 넘기지 못한 임금이니 대왕의 예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옵니다. 대왕의 예를 쓰지 않는다. 문정왕후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문정왕후는 이기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종이 죽은 지 석 달 후인 10월 12일에 발인했다. 이에 백성들은 회개하고 분하게 여기며 발인하던 날 늙은 백성들은 통곡했다. 원래 능을 조성하고 시설물들을 만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왕의 시신은 빈전에 감회장되어 조속으로 문안을 드리고 문상도 받았다. 그러나 인종은 해를 넘기지 못한 임금이라 하여 왕들의 유패가 있는 문서전에 모시지 않고 아들 때문에 왕으로 추천된 독종의 사당인 연운전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 일로 병조정랑 정왕이 소를 올렸는데 아래와 같다. 마지막을 보내는 것이 대사인지라 천자로부터 선비에 이르기까지 상제는 일정한 곳으로 가히 바꿀 수가 없는 것인데 관의 칠이 마르기도 전에 까닭없이 갈장하는 것은 법내의 뜻을 크게 잃은 것입니다.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 등이 아래에서 혼세를 농간하고 있으니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서서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을사사화의 변을 역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이기 정승봉 등이 무정보감을 편찬하라고 할 때였다. 이들은 그때 사초가 필요했다. 사관은 감정을 앞세기보다는 그날의 일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첫 번째였다. 사초를 들여다보던 이기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 임금께서 돌아가신 지 7일에 찌꺼기를 거르지 않은 팥죽을 먹었는데 이날 이기가 대신이 되었다. 저 죽일 놈을 보았나.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기의 손이 발발 떨렸다. 중종의 소상도 지나지 않고 인종의 발인도 하지 않았는데 명종은 빈전엽에서 대신 세 사람을 죽였다. 내 이놈을. 안명세는 그들의 제약을 사실 그대로 여과 없이 적어놓았다. 아직도 대윤이 남아있으며 역적이 남아있음이로다. 이기가 문정왕후에게 달려갔다. 죽일 놈이 생긴 것이었다. 데뷔전에 든 이기가 급히 예를 갖추더니 앉자마자 입을 열었다. 마마, 홍문박사 안명세는 전에 사관으로 있으면서 유관, 유인수, 유님 등을 칭찬하며 역적을 옹호하여 싸웁니다.
역적들이 진술한 말을 또한 기록에 빠뜨림으로써 도리어 조정에서 잘못된 양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마마께서 돌보신 정사를 두고 어찌 비방하는 것이라 여기지 않을 수 있겠사옵니까? 문정왕후는 말이 없었다. 그렇지만 안색은 썩 좋지 못했다. 이기가 다시 말했다. 역적을 옹호하며 역사를 사실대로 쓰지 아니하였사옵니다. 실로 마마께서 그들을 아무런 대도 없는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신 것이옵니까? 문정왕후가 이기를 매섭게 쳐다보았다. 말씀이 지나치시오. 홍문 박사가 어디 이 사람에 대한 사견을 적어놓았답니까? 내 어찌해서 죄도 없는 대운과 살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겝니까? 이기의 이마에 땀을 맺혔다. 이른 반응을 보자고 달려온 것은 아니었다. 허면 소신이 홀로 살겠다고 을사사화를 일으킨 것이옵니까? 모든 것이 전하를 위한 것이 아니었사옵니까? 이것을 보옵소서. 중종의 소상도 지나지 않고 인종의 발인도 하지 않았는데 명종은 빈전 옆에서 대신 세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는 임금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문정왕후가 침착하게 물었다. 하여 어찌하고 싶다는 겝니까? 홍문 박사가 그대의 잘못을 토시 하나 거르지 않고 기록했으니 죽이고 싶은 겝니까? 마마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이는 소신의 기록뿐만 아니라 을사사화에 엮인 모든 이들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옵니까? 역적이옵니다. 역당이 남아있는 것이옵니다. 문정왕후가 시선에서 이기를 버리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뱉었다. 허면 죽이세요. 왜 어렵습니까? 제가 나왔는데 무엇이 두려워 이 사람의 윤호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당장 잡아들이세요. 그도 아닙니다. 잠시 기다려 보시지요. 김상궁은 가서 전하를 모셔오너라. 이기가 대비전을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명종이 들었다. 부르셨습니까, 어마마마? 앉아보시지요. 드릴 말씀 있습니다. 명종이 자리에 앉자 문정왕후가 그를 유심히 보았다. 무언가 두려운 안색이 좋지 못했다. 허긴 어미에게 아직도 잔소리를 듣고 있으니 어찌 이와 같은 자리가 편할까. 홍문 박사 안명세를 잡아들이세요. 그는 이 어미를 농락하고 대신들을 우습게 여겼으며 전하를 기망하였습니다. 어인 말씀이신지 안명세가 소자도 모르는 일로 어찌 어마마마를 농락하였다는 것입니까? 문정왕후가 엄한 목소리로 다그쳤다. 언제부터 꼭 주상이 알아야만 어명을 내렸습니까? 안명세가 사초에 글이 기록하였습니다. 이 어미와 전하를 왕으로 옹립한 자들을 역적이라고 말입니다. 사초는 소자도 함부로 볼 수가 없는. 문정왕후가 연탁을 내리치며 명종의 말을 잘랐다. 지금 이 어미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이 어미가 없었다면 어찌 주상이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주상이 임금이 된 것은 모두 이 어미와 어미의 가족의 힘입니다. 지금 편히 앉아서 복을 누리면서 도리어 어미의 정을 거역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디 일에서 효자란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명종의 담은 입술과 눈두덩이 볼이 미세하게 떨렸다. 낯빛에서 감정 자제가 사라졌다. 당장 안명세를 잡아다가 공문하세요. 나는 조금 쉬어야겠으니 그만 나가보십시오. 전하께서는 정사를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종이 자리에서 일어서다 잠시 휘청거렸다. 그마저도 못마땅하여 문정왕후가 한참 쏘아보았다. 대비전을 나선 명종이 후원을 걷다 이내 모두를 물리었다. 후원의 외진 곳에 도착한 명종이 벽에 손을 짚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소리 없는 눈물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떨어졌다. 명종은 이미 심혈증을 얻은 지 오래였다. 이날로 안명세는 대골마당에서 문초를 받았다. 안명세와 동시 같은 사관이었던 한지원이란 자가 있었다. 화근이 바로 한지원이었다. 안명세가 집필할 당시 한지원은 겉으로 칭찬하는 표정을 보였으나 실상 한지원은 모든 일을 곤신 이기에게 보고하고 있는 중이었다. 수레에 실려나가는 안명세를 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죽음의 길로 가는 수레 안으로 친구 안자유가 술 한 잔을 건넸다.
안명세가 태연하게 웃으며 술을 받았다. 안명세의 수레가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 떠났다. 안명세는 기시형, 즉 저작거리에서 사형되었다. 안명세는 죽고 그의 처자는 모두 종이 되었다. 이 일로 안명세와 관련된 사관도 목숨을 내놓았다. 조박은 매를 맞고 유배 가다가 화병으로 죽었다. 손홍족은 제주로 유배되었다. 이지함은 안명세가 죽임을 당하던 날 달아났으나 관직만 삭탈되었다. 손족 경호년에 안명세는 직첩을 다시 돌려받았다. 멸수되었던 가산도 돌려받았다. 옥당에서 차자를 올려 다시 온통함을 호소했으니 손조는 그의 아들인 천지와 백지에게 과거를 거치지 않고 벼슬을 주었다. 이때의 윤온용과 이기를 이흉이라고 하고 정영각, 정봉순, 임백령을 삼간이라 불렀다. 보호는 요승으로서 임금의 마음을 고혹시키고 국가의 재물을 축낸 지 오래되어 그 세력이 끝없이 널리 퍼지고 성하였다. 죄악이 극에 달하였는데도 도성에 몰래 들어와 남의 집 부녀를 가늠한 소문이 퍼지니 불안하였다. 스님 보호가 문정왕후로 아련했다. 두 사람 모두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눈웃음, 예정이 듬뿍 담긴 시선이었다. 보호가 문정왕후를 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그간 강령하셨사옵니까? 문정왕후가 눈을 새치림이 뜨고는 답했다. 꼭 오랜 시간 보지 못한 사이인 듯합니다. 지난밤에도 무탈하였고 스님께서도 무탈하셨으니 이리 다시 뵙습니다. 문정왕후가 권력만큼이나 좋아하는 것이 있었다. 바로 불교였다. 그녀는 불교의 부흥에 앞장섰고 나라에서 금했던 성과까지 부활시켰다. 문정왕후와 보호가 만난 것은 보호의 계책이었다. 보호는 정만종이 함경왕사로 있을 적에 인연이 있었는데 단시 정만종은 보호에게 무척이나 빠져 있었다. 정만종은 보호에게 대비가 불교를 매우 좋아하여 의지할 만한 스님을 찾고 있다고 귀띔해 주었다. 보호가 조금은 심각해진 낯빛으로 말을 올렸다. 마마께 소신이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엇입니까? 이렇듯 전하를 잘 보살핀 마마는 만백성의 어머니이십니다.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선대왕의 능을 옮기시는 게 어떨지 욕좀나이다. 문정왕후가 놀라며 되물었다. 능을 이장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겝니까? 그렇사옵니다, 마마. 정만종에게 문정왕후의 심중을 들은 보호는 곧 금강산에서 능침사로 옮겼다. 능침사는 죽은 왕과 왕비의 능을 지키며 그들의 복을 비는 사찰이었다. 능침사로 옮긴 보호는 고승행세를 하며 이름을 알렸고 일이 문정왕후에게 보고되면서 그녀의 승은을 입었다. 보호는 문정왕후의 눈에 들어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군부, 나라의 아버지, 문정왕후의 사내라고들 빈정거렸다. 보호는 자신의 위치에 쐐기를 받고 싶었다. 문정왕후를 더욱 꼼짝할 수도 없게 권력을 더 부여잡고 더 행사하고 싶었다. 소신이 마마의 총애를 받아 능력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봉은사 주지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성능 근처에 길지가 있으니 선왕의 능을 그리로 옮겨 모시기를 청하옵니다. 저 또한 마마를 제 남은 평생을 바쳐 지켜드릴 수 있으니 소신에겐 큰 영광이요 복이옵니다. 모든 것을 떠나 마마께서 선대왕의 곁에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호는 이참에 중종의 무덤을 이장해 절의 세력을 확실히 굳히고자 했다. 문정왕의 표정이 어둑해졌다. 낯빛에 화기마저 돌았다. 그렇지 않아도 죽어 묻힐 일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우라통이 치밀었다. 남편이었던 중종은 지금 인종의 어미인 장경왕후와 같이 묻혀 있었다. 보호가 다시금 문정왕후에게 부채질을 해댔다. 마마께서는 이 나라의 존대한 기둥이십니다. 응당 선왕 곁에 계셔야 할 분이시옵니다. 길지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좋은 자리인데 어찌 전하께서 효를 버리고 제가 부부의 도리를 어기겠습니까? 남동생 윤호롱을 움직인다면 못할 것도 없었다. 문정왕후가 명종을 불러 중종의 이장 문제를 꺼냈다. 그것은 대신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하라는 명이었다. 소식을 들은 유생들은 성균관에 나오지 않음으로써 거부권 행사를 했다. 대신들 또한 서로 눈치만 살피며 입도 뻥끗하지 못했다. 성균관의 유생 안사준이 상소를 올려 요승 보호를 죽일 것을 청했다. 명종은 보호 역시 하늘에서 낸 백성이라 죄를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다시 특진관 강원이 보호를 내쫓아 하늘의 재변을 막고자 청했다. 암탉이 수탉으로 변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명종이 비답을 내렸다. 나는 간사한 무리가 보호를 해치려는 술책임을 분명히 한다. 조금이라도 의심할 만한 것이 있다면 어찌 추구하지 않겠는가. 윤호하지 않는다. 명종은 보호를 감싸고 둘 수밖에 없었다. 어미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 왕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두려웠다. 중종의 능은 결국 이장되었다. 그러나 사람은 평생 살지 못했다. 많은 재물과 권력도 세월 앞에서는 아무런 필요도 소용도 없었다. 보호와 문정왕으로 인해 크게 성했던 불교도 끝을 바라보았다. 명종 20년 4월 8일 회암사에서 무차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 행사로 인해 국고가 거의 바닥났다. 팔도의 숙녀와 백성들이 분주하게 몰려들었다. 전날 수천석의 쌀로 밥을 지었는데 그 빛이 붉어 피로 물들은 것 같아서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겼다. 그런데 무차대회를 단 하루 앞두고 문정왕후가 죽었다. 불사 또한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튼튼한 종아줄이 끊어진 보호는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그리고 그곳 목사 변협에게 맞아 죽었다. 그렇다면 문정왕후는 과연 중종과 같이 묻혔을까? 보호의 뜻대로 옮긴 중종의 무덤은 자세가 낮아 매년 강물이 넘쳐 흘렸다. 하여 그녀의 장지는 그녀의 뜻과는 달리 다른 곳에 정해졌다. 중종의 능을 다시금 이장하고자 했으나 능을 2번 옮기는 것은 어렵다 하여 끝내 하지 못했다. 임진왜란 때는 능이 파헤쳐지고 제궁이 불태워지기도 했다.